정부가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세월호 특위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안의 철회와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죠. 오늘부터는 세월호 특위의 소위원회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진상규명을 위한 과정 여전히 험난한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을 연결해서 현 상황에 대한 특위 입장 듣겠습니다. 이석태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위원장님께서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시면서 소위원회 활동도 중단한 상황인데 지금 심경 여쭤도 될까요? 예, 정부가 특별법이 이게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는지 또 특별법에서 구성된 특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뭐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그걸 왜곡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동안 3개월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 안을 만들었는데 누구와 전혀 배치되는 그런 시행령을 내놓았으면 참담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참담하고 안타깝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씀은 이제 정부의 시행령안은 특위를 무력화시키는 해체 수준이다. 그리고 그렇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위원회는 위원장과 그 밑에 진상규명 또는 안전사회 대책 마련 또는 이제 피해자 지원 등의 그 3개의 소위가 있는데 그 소위원장들이 그 아래의 도서관들을 이제 지휘 감독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위원한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행령은 그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이란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 공무원이 임명이 돼서 그 공무원이 위원회 전체 업무를 기획 조정하고 또 그 아래 기획 총괄 담당관이라는 걸 두어서 그 담당관이 이런 3개 소위원회의 또 기획 조정 업무를 모두 하게 돼 있어서 이건 어찌 보면 저희가 보면 이 특위는 기획 조정실장에 의한 기획 조정실장이 이 특위의 모든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그 관제기구적인 성격이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논의된 바가 전혀 없었던 특위 내 기획조정실이 설치됐다 이런 지적이신데, 자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행정 지원 파트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저희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게 되니까 뭐 그게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자 기획조정실장 그러면 해수부에서 파견되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보니까 저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그 조직에서 뭐 기획조정실장을 파견한 셈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거꾸로 이제 조사를 하는 형태가 돼서 이게 결국 이제 특위의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정부가 내놓은 이 특위 시행령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정부가 강력한 진상규명 의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가 이 시행령안을 보면 그런 의지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특위를 통해서 뭔가 정부가 그동안 해온 것에 그런 뭐 조사 내용이라든가 여러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또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시행령안에 보면 그 진상규명 그게 업무가 있는데. 그게 특별법에 의한 전반적인 그런 진상 원인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조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로 우선 1차적으로 정부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또 그걸 관련해서 조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정부 조사 그 결과에 대해서 일종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면죄부를 주는 그리고 이제 그 조사에 대해서 책임 제한을 두는 이제 그렇게 보이니까 이게 뭐 제대로 진상규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전에 이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안은 제한 없는 진상규명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냈었지만 업무 범위가 정부 조사 자료 분석으로 국한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거의 그렇게 보이고요. 또 이제 또 중요한 저희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사회 대책 마련인데 특별법에는 그 점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을 보면 그 4.16 참사고 해양사고에 국한을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특별법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거고 뭐 위법적인 저는 이런 시행령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법적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위원장님께서 내신 성명서를 보면 특위가 지난 2월 17일에 시행령안을 낸 후에 4번가량 해수부 측과 네. 이제 비공식적인 협의를 해왔고 또 네. 유기준 장관도 만나셨다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해수부와 협의 과정에서 이런 결론 전혀 예상 못했던 겁니까?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무슨 여기 이제 국이라든 과 이런 것에서 이제 기획조정실장은 빼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저 해수부 측에 들었는데 그건 뭐 저희 안 하고 어긋나니까 저희 그 안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그러나 이런 기획조정실장은 전혀 뭐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인원 구성을 보면 이제 당초 공무원 50명, 민간인 70명으로 구성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 그렇습니다. 42명, 민간인 네. 43명 이렇게 하면서 네. 이제 공무원 숫자가 좀 더 많아지는 그런 비율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민간인 쪽에서도 그 운전기사하고 이제 비서 실제로 일을 안 하는 예. 그런 네 사람을 빼보면 결국 이제 공무원이 더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거에 되고요. 그다음에 아하.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상하부가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주로 상부에는 공무원이 위치하고 하부에는 이제 민간인들이 이렇게 위치하게 돼 그나마 아. 그래서 결국 이제 공무원들이 민간 조사관들을 이제 지휘하는 그런 예. 좀 아주 그 이상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사실상 문제가 공무원들이 어떤 특별조사위원회를 장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특유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데 시행령안 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특별법의 취지를 뭐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진상규명 의지가 저는 없어 보이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거듭 말씀하신 그런 그 정말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뭐 그런 것도 좀 제가 보기엔 어긋나는 것 같고요. 예. 결국 이게 왜지 뭐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짐작 이제 제 추측서는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을 좀 더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좀 생각 좀 해보기도 하고요. 예.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어떤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혔었는데 네. 공무원들이 그렇다면 대통령의 의중을 잘 모르고 있는 걸까요? 글쎄 뭐 제가 정확한 모르는데 현재 뭐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주로 해수부에서 독자적으로 주로 한 것이라면 예. 뭐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고요. 또는 해수부가 아닌 다른 어떤 윗선에서 그런 거라면 그것이 뭔지도 저희가 좀 국민들께 좀 그런 걸 좀 정부가 좀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예, 근데 이 국가적인 사안인데 해수부가 독자적으로 또 장관도 최근에 바뀌었는데 이렇게 독자적으로 네.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이런 시행령안을 만드는 게? 뭐 저는 잘 모르겠고 장관 어쨌든 그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그냥 느끼는 것은 예. 그게 결국 해수부 위에 뭔가 또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저희가 의문은 좀 계속 가져온 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은 이제 예. 답답하셔가지고 뭐 이제 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도 요구를 하셨는데 답변 네. 들으신 거 있습니까? 뭐 아직 없습니다. 이제 뭐 어제 기자회견 한 거니까요. 예. 그렇군요. 네. 자, 한편 이제 지난주 해수부에서 파견된 사무관이 세월호 특위 네. 내부 자료를 청와대, 새누리당, 네. 정부 부처, 네. 경찰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네. 자, 특위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공무원 개인 판단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긴급하게 뭐 그거 포함해서 시행령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예. 현재 그렇게 이제 밝혀진 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건지 어떤 건지를 지금 사무처장이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예. 네. 하지만 청와대 해명은 이제 특위 자료를 공납하지 않고 바로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네, 뭐 밝긴 했지만, 이건, 네, 그렇게 보이네요. 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 네. 시행령안 결과에 유출된 내부 자료 영향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뭐 확실히 모르겠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좀 사무처장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뭐 예. 그런 점도 아마, 머지않아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어떻든지.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을 만나고 있는데요. 네. 자, 대통령과의 면담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요. 위원장님 네. 어떤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고 이렇게 그 특위를 무력화하는 그런 특위안을 보셨느냐. 예. 그게 대통령 의지에 맞느냐. 그리고, 이거를 저희는 철회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시겠느냐. 뭐 이런 등등을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지금 저희 안을
뭐 독자적으로 예. 대통령께 드리는 것도 좀 검토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시행령안이 철회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위원장님 말대로라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나요? 이게 계도 기간도 있을 텐데. 4월 6일까지는 입법 예고 기간이니까. 예, 입법 예고 기간. 네, 우선 그 사이에 이제 철회가 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 그 사이에 그럼 어떤 노력하실 예정인가요? 그래서 기자에서 밝힌 대로 그동안 주로 저희가 사무실에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일을 해왔는데 많은 일을 해왔는데 예. 그게 이제 뭐 사무실에서 별로 할 일도 없는 거 됐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국민들 직접 만나는 제가 또 위원들하고 그 설명도 드리고 그런 이제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특위를 그동안 이제 지지 또 후원한 그런 그 원로들 또는 뭐 종교인들을 만나서 좀 자문도 받고 예. 또 어제 그 기자회견 했듯이 또 언론들께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뭐 이런 기회를 그런 걸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런 상황 보시면서 또 가슴 미어지시는 분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유족들일 텐데 이런 상황 전해드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어제 저 기자회견 끝나고 바로 가족들께 안산에 갔었고요. 그래서 이서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뭐 가족들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매우 그 격앙돼 있고 그리고 격앙돼 있고 근데 가족들 스스로도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이 시행령을 철회시키거나 또는 폐기시키는데 뭐 진력하겠다 그런 대체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그걸 좀 확인했습니다. 예, 가족분들은 격앙돼 있다. 자, 위원장님이 이제 중대 결단하겠다. 뭐 지난주 입장 표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장직 사퇴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 뭐 거의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하지는 않고 우선 제가 오늘부터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뭐 저로서는 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우선 국민들께 만나서 잘 모르고 계시는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보고요. 그 밖에 어떤 이런 것들은 뭐 차츰 또 상황을 봐가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입법 예고 기간 안에 그 모든 문제가 최선을 다하는 게 해결되면 좋겠네요.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었습니다.